자, 그럼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었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한길 씨가 주장한 내용부터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님, 김어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전한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한동훈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전한길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한동훈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전한길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김어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전한길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기준을 반듯하게 잡으십시오. 송원석 원내대표님, 국힘 지지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17.5%입니다. 17.5%. 이게 원내대표 부끄러운지 알아야죠. 전한길과 거리를 두라는 한동훈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이런 참담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전한길을 품으라고요. 내치지 말고. 전한길을 지금 거짓말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전한길을 품으라고요. 그래야 국힘이 산다고요. 앞으로 8월 달에 당대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장동혁도 나온다는 이야기 들리고 또 조경태도 나온다는 소리 들리던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 될 것입니다. 전한길을 품는 자가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전한길을 품는 자가 바로 집권 세력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이준우 대변인,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도 되고 최고위원도 되고 집권 세력이 될 것이다. 이 말만 딱 들어보면 전한길 씨가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 뭐 이런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접수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보수 정당인데 거기서 어떻게 전한길 씨 혼자 들어와가지고 당을 접수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이제 전한길 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렇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전한길 씨 주장은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대변하고 있는 건데 어떤 소수의 목소리든 그게 다수의 목소리든 간에 우리 국민의힘 에서는 모든 목소리를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정당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부분도 우리는 일단 들어주고 일단 포용을 합니다. 과연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떤 선택할지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만 8월 22일 날 전당대회 때 전한길 씨의 목소리가 반영된 어떤 그런 선택에 의해서 당대표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성신 부의장은 어떻게 봐요?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 전한길 씨의 입당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입당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한길 씨는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저는 도둑 입당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입당 보류 중이거든요. 입당 심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입당을 거부당한 건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당을 하겠다고 선언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그걸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한길 씨는 자기도 그 국민의힘에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들어간 입당을 한 이후에 몇 달 뒤에 지금 공개한 것을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아마도 본인의 입당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 거부를 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저렇게 몰래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영향력은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보수층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강성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는 전한길 씨가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를 품는 어떤 후보자가 당대표가 된다? 저는 그럼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우클릭해서 극우정당화 돼가고 있다는 걸로 국민들께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수 지지층, 등 돌린 보수 지지층이 전한길 씨의 입당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전한길 씨의 입당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보는 당원들, 저는 의원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보는데 예,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지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당한 뒤에도 계속 윤 어겐이라든가 이런 그 활동을 하면 그것은 저는 그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10만 명을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10만 명을 동원한다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엔 비현실적인 얘기고요. 근데 반면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절연하면 당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경우도 아니 김어준이라는 그 음모론을 늘 펼치는 분들에게 국회의원 5명, 6명씩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 당이 어쨌든 저희 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어떤 형태로 품고 갈 것이라는 것은 이것도 혁신의 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을 어제 뭐 그런 표현을 어떤 분이 쓰셨던데 다 이 사람 저런, 저 사람 저런, 저 사람 저런 하면 저희 당은 점점 더 위축되는 거예요. 네, 자 이준호 대변인,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전환기 씨 내보내야 된다 아니면 안 와야 된다? 뭐 그런 뭐 어떤 분위기가 어떤 이제 메인 분위기가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고 일단 전환기 씨가 입당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논의를 해야 되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과연 우리 정당이 이제 새로 쇄신하고 혁신하는데 전환기 씨의 역할이 있느냐, 전환기 씨 역할이 필요하느냐 이런 판단을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아마 좀 판가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최선호 교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22일로 날짜가 22일로. 잡혔더군요. 예. 22일로 결정이 됐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혁신위가 지금 혁신안을 냈지 않습니까? 네. 혁신안이 어떻게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룰들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2일 전당대회 전에 당장 이번 주 일요일 20일 의원총회 혁신안이 통과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에 큰 가닥이 잡히게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뭐 인적 쇄신 이거는 결과입니다. 인적 쇄신이 될지 안 될지 이 부분은 혁신 안에서 뭘 봐야 되냐면 자 1번 당원 당규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을 명시하자 이게 혁신안 1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2번 이거 또 하나 뭘 얘기했냐면 지금 전당대회 룰이 당대표 뽑을 때 당원 80% 그리고 여론조사 20%입니다. 당원 80%니까 전환길 씨 같이 10만 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투표하자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50대 50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한때는 아예 그걸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00%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강성 당원들 일부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그러니까 당심이 민심에 좀 가까이 가보자. 이게 이제 윤희숙 위원장이 말한 뭐 생각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당원 당규의 계엄과 탄핵에 대한 반성 이걸 명시할 것이냐. 네. 두 번째 이 룰에 대해서 지금 80대 20을 5대 5 정도로라도 손을 볼 것이냐. 요 두 가지가 이번 의원총회에서 그 내용이 담긴 혁신안이 채택이 되느냐 아니냐. 이게 일단 국민의힘의 아주 큰 방향을 가르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정치여담 여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